지난주 켄드릭 라마, 드레이크, 제이콜 이 셋 사이에서 벌어진 디스전을 소개해드렸는데 드레이크가 제 영상을 봤나봐요. 이후 켄드릭 디스곡을 내며 지금 일이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일주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번 디스전에 대한 제 개인 견해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먼저 이번 디스전을 촉발시킨 제이콜. 제이콜은 켄드릭을 디스하고 얼마 안가 후회가 된다며 공개적으로 켄드릭에게 사과를 했죠. 그러다 며칠 뒤엔 아예 켄드릭 디스곡을 스트리밍 플랫폼의 서비스 중지시키며 이번 디스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제이콜은 디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래퍼란 게 확실시됐고 이제 사실상 빅3로 묶이긴 어려운 만큼 더 이상 체급 논쟁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제이콜답게 음악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제이콜이 빠지면서 모두가 이 디스전은 켄드릭 대 드레이크 구도로 갈 걸 예상했는데 와, 이게 뭐죠? 모두가 드레이크의 디스곡을 기다리던 와중 에이셈 라키와 위켄드가 각각 드레이크 디스곡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두 디스곡 또한 퓨처와 메트로 부민 합작 앨범에 수록됐는데 먼저 위켄드의 디스곡을 보면 여기서 그는 드레이크에 관해 두 가지를 언급해요. 하나는 경력 초기 드레이크의 레이블인 OBO와 계약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또 다른 하나는 틱톡용 음원을 만드는 드레이크의 최근 몇 년간의 행보에 대한 비난인데요. 요약하자면 드레이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와 함께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때 너무 가까웠던 둘이기에 굳이 이 정도 이유로 이 시기에 디스곡을 낸다?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 앙금에 대해 좀 더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여자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켄드가 벨라 하디드와 헤어지고 얼마 뒤 드레이크가 벨라와 데이트를 한다는 소문이 났잖아요. 이때 생긴 갈등이 아마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고요. 반면 에이셈 라키는 확실하게 여자 문제로 디스를 했죠. 여기서 그 여잔 당연히 리아나를 가리키는데 라키랑 리아나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잖아요. 드레이크는 리아나의 전남친이고요. 문제는 드레이크가 작년에 Fear of Hate란 곡에서 누가 봐도 리안을 암시하는 듯한 가사를 썼거든요. 세상은 왜 내가 너한테 목맨다고 생각하냐며 그가 나보다 낫다는 특유의 전남친 감성 가사를 또 썼는데 이걸 보면 드레이크는 리아나와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게 정말 한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에 라키가 화가 났나봐요. 이후 라키는 Show of Hands란 곡을 통해 내가 너보다 그녀를 먼저 꼬셨다 하는데요. 추측컨대 여기서 그녀는 아마 리아나를 지칭할 확률이 높고 지니어스 주석에선 그녀가 드레이크의 아이언말 언급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뭐가 됐든 지금 중요한 건 라키가 지금 애인 전 남친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라키는 드레이크의 최신 앨범이 구리다고까지 했죠. 자, 이처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드레이크의 광역 디스곡이 나옵니다. 일단 이 디스곡은 켄드릭 공격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데요. 주요 가사를 보자면 먼저 발도 작은 놈이 앨범명은 무슨 빅스테퍼냐며 가뿐하게 몸을 풀죠. 그리고 드레이크는 지속적으로 켄드릭이 지금 레이블 사장한테 수입의 50%를 뜯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가 아마 힙합씬에서 통용되는 핀프와 호월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간 흑인들이 백인한테 돈을 뜯기면서 살았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흑인 래퍼들은 착취당하는 거에 되게 예민하고 또 착취당하는 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여기는데 지금 드레이크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본인의 음악과 비즈니스를 주도하지만 켄드릭 넌 그렇지 않단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개인적 견해지만 켄드릭에게 넌 핀프가 아닌 호월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드레이크는 판매량으로 공격을 이어가요. 뜬금 너는 시저, 트래비스가, 21 세비지한테도 털린다며 빅3가 아니라 말하는데 이런 가사는 뭐 진짜 드레이크만 쓸 수 있죠. 드레이크는 자연스레 상업적 성과로 아티스트의 우열을 가리며 자신에게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정말 죽이는 가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 라인이에요. 전에 켄드릭이 너가 마이클 잭슨이라면 난 프린스라고 본인 음악이 드레이크의 음악보다 더 뛰어남을 어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레이크가 마이클 잭슨이 킹 오브 팝, 즉 팝의 황제라 불리는 걸 활용해 킹에게 있어 프린스는 뭐냐고 아들 아니냐며 결국 넌 내 아들이라고 한방 먹입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켄드릭이 과거 팝 아티스트들 곡에 피처링 해준 것도 언급하는데요. 이처럼 켄드릭 또한 상업적 행보를 걸었음을 강조하며 계속 이 싸움이 자신의 영역에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곡 말미엔 자신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네 공연 수입이 우리 머천다이즈 수입이라고 상업적 성과에 있어서 너와 내가 체급이 다름을 강조해요. 여기에 드레이크는 굳이 켄드릭 아내 이름까지 언급하며 켄드릭의 화를 돋구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에 드레이크가 푸샤티 약혼 여이름 언급했다가 푸샤티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도 또 이러는 걸 보면 드레이크가 이번 디스전에 감정을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실제 곡 가사를 보면 이번 디스전이 라이크 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벼르고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켄드릭에 대한 공격이었고 드레이크는 켄드릭을 디스하는 중간중간 위켄드, 퓨처, 메트로 부민, 릭로스에 대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켄드한텐 너 지금 네 매니저인 캐시엑스한테 돈 뜯기고 있다고 이번에도 핀프월 논리 적용해 위켄드가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실은 띨빵한 업계 노예라고 말하죠. 근데 어쩌면
어쩌면 이건 위켄드 팀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드레이크는 2장의 앨범을 통해 계속 본인 디스곡을 싣고 있는 퓨처와 메트로 부민에 대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퓨처한텐 네 빌보드 핫백 첫 1위 그거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네 노민 게임 미국 한정이라며 강한 공격을 날렸는데, 실제로 퓨처는 드레이크의 곡 Way Too Sexy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핫백 1위를 달성했어요. 그 전까지 125번의 핫백 차트인이 있었는데 1위 못했다고 하니 드레이크가 내 덕에 너 1위 했다 하는 말이 결코 과장된 건 아니라 봅니다. 이 밖에 프로듀서인 메트로 부민한테는 딱 한마디 했는데요, 넌 닥치고 가서 비트나 더 찍으래요. 그리고 릭로스에 대한 디스는 뭐냐면, 켄드릭의 디스곡이 발매되고 릭로스가 드레이크의 인스타를 언팔했답니다. 왜 했냐면 드레이크가 올해 초 발매된 프렌치 몬타나의 스플래시 브라더스, 여기 원래 피처링진 중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벌스 빼달라고 해서 프렌치 몬타나 측이 좀 곤란해졌었대요. 드레이크가 왜 본인 파트를 빼달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릭로스는 그 행위에 실망을 한 듯 보입니다. 참고로 릭로스는 국내에서 릭지찌로 불렸을 만큼 크고 육덕진 책을 활용해 마피아 보스처럼 꾸미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크게 활약했던 래퍼인데요. 문제는 그가 한창일 때 과거 18개월 동안 교도관으로 일했던 게 밝혀지면서 범죄자 교화하던 놈이 왜 이제와 갱 출신인 척 하냐며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이제 드레이크는 이런 릭로스의 과거를 활용해 자신을 언팔한 대가로 그에게 아주 짧지만 강력한 구절을 보내요. 네 전 여친 데려와 수갑을 채우겠다고. 이는 릭로스의 전 애인을 성적으로 능욕함은 물론 수갑을 채운다는 표현으로 그가 숨기고자 하는 그의 과거 교도관 경력까지 언급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릭로스 계열이 얼마나 뻗쳤는지 이 곡을 듣자마자 곧장 맞디스곡을 발매했어요. 릭로스의 디스곡 이름은 샴페인 모먼츠로, 여기서 릭로스는 시종일관 드레이크를 화이트보이로 칭하며 드레이크의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길 거부했고, 또 그가 대필받는 가짜에다 코를 성형했다는 나름의 충격적인 폭로까지 했습니다. 네, 디스전은 지금 여기까지 흐른 상태고, 이제 이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사실 지금도 드레이크 곡에 감탄 중이에요. 일단 드레이크가 다구리를 맞았음에도 피하지 않고 싸운 게 멋있었고, 또 이번 디스전엔 위켄드, 락키, 릭로스가 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메인 이벤트는 켄드릭 대 드레이크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 핵심인데, 드레이크가 끝까지 본인 영역을 고수하면서 켄드릭의 맞디스를 이끌어낼 만큼 집요하게 나와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드레이크는 이 싸움에서 본인이 뭘 상징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것만 가져와 싸우잖아요. 가령 상대 래퍼를 공격할 때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한답시고 계속해서 판매량, 차트 순위, 수입, 인기 이런 걸 언급하고, 그러면서 니들 또한 순위와 인기에 얼마나 목매는지 얘기하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이 상업화된 힙합씬에선 본인이 최강임을 어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켄드릭이 맞디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켄드릭은 힙합을 존경받는 장르로 만들고 또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래퍼 중 한 명이기에 이번 드레이크의 공격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켄드릭도 누구한테 이렇게 세게 맞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분명히 좋은 싸움으로 이끌어 가줄 거라 믿어요. 부디 이번 디스전이 피해 대결이 아닌 힙합의 중요한 담론을 생성해내는 멋진 랩 대결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